이 강의에 대한 활용을 여러분들께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강의의 구성과 강의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강의를 활용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7대3의 법칙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강의는 70%에 할애하고요. 나머지 3은 어떠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 준비하는 서브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3에 해당이 되는 서브노트 작성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제는 7대3의 법칙의 7에 해당이 되는 그 7의 포션에 해당이 되는 강의에 대한 활용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의 구성입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기출을 토대로 해서 기술론부터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교재는 산업안전보건법부터 목차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 기출에서는 기술론이 상당히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강의는 기술론을 우선으로 강의를 하고요. 차후에 산업안전보건법부터 기타 법령으로 다뤄드리는 방향으로 체계를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 기준을 각 문제별로 배치했는데요. 사실 이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께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나 표준안전작업지침이나 이것을 별도로 공부하시게 되다 보면 사실 이거를 서로 연관지어서 맥을 잡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에 각 해당하는 문제의 관련 기준들을 그 문제별로 배치해서 보다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표기해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최신에 개정된 법도 반영을 교재에 수록도 했고 또 차후 개정의 예정에 대한 법안도 교재에 같이 수록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 구성에 제가 목표하고 있는 바인데요. 사실 시험도 마찬가지이지만 시험을 여러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계획을 잡는데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표이죠. 어떠한 목표점을 두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을 잡습니다. 보통 합격 점수가 우리가 60점이죠. 60점이 합격 점수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목표 점수는 몇 점인가요? 혹시 100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신다고 한다면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큰 원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 큰 원을 공부하시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권장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합격 점수는 대략 65점에서 70점으로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 또한 강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그 목표권에 진입하실 수 있도록 저 또한 강의를 70점에서 75점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구성에 대한 내용은 시간과도 직결이 되는데요. 사실 기술사라는 자격증의 강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구성에 대한 시간은 거의 장장 45에서 50시간 정도의 분량이 차지합니다. 물론 이렇게 강의를 조성하게 되면 더 많은 이해와 더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실 수 있죠. 하지만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공부 시간이 다소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저 또한 그 최대한 강의를 압축해서 필요한 것만 강의 내용에 담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 내용은 70점에서 75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좀 더 부족한 5점이나 10점, 즉 80점 이상이 되는 목표는 조금 더 부가적인 공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이러한 내용은 돌순 카페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제가 따로 건설 분야의 각종 공법과 이러한 상세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활용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항상 중요하지만 기출 문제를 우선으로 해서 각 공정별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고요. 교재를 기초하여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기술사와 지도사와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술사는 어떤 자신의 의견을 최대한 표출을 하면서 답안을 기술하는 반면에 지도사의 경우에는 분명하게 채점관, 즉 출제위원이 어떠한 법안을 가지고 그 근거를 해서 문제를 낸 것이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법안을 답안지에 기술하셔야만 올바른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도사는 반드시 명확성을 띄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교재를 작성을 하고 강의를 할 때는 이 기준에 맞춰서 명확성을 띄고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향상시켜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도사 시험을 많은 분들이 준비하시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얇고 넓게 공부를 해야 한다. 네, 이 말뜻은 어떠한 문제가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어떤 문제의 공법에 대한 이해만 하고 바로바로 넘어가야 한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조금 더 높고 넓게 바라보실 수 있도록 마치 독수리처럼 높게 날아오르는 것을 추천드려요. 높게 날아오르거나 아니면 고래처럼 깊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만 혹시나 여러분께서 준비하시는 문제는 그게 실제 문제로 나왔을 때는 바로 푸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작 지도사 시험에 모르는 문제를 접하였을 때는 그때는 이렇게 높게 날거나 아니면 깊게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께서 혹시나 모르는 문제에 접하셨을 때라도 답안을 기술하실 수 있도록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리는 것이 저의 강의의 목표입니다.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모르는 문제가 여러분께서 접하셨어요. 자, 그런데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그 모르는 문제의 공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찾아낼 수는 있죠. 그 공종을 이해한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한 강의와 교재를 참조해서 머릿속에서 이것을 구분하면서 답안을 체계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사업부지라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업부지 내부, 그리고 사업부지에 공사하는 내부에서 공사를 수행할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사업부지 외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부, 어떤 굴착면이라고 있을 때 집안이 있다라고 했을 때 굴착 공사를 하면 지면이겠죠. 즉 하부입니다. 하부에 대한 안전과 구조물을 공사를 하게 되면 상부로 증축이 되죠. 즉 지면을 기준으로 하부와 상부를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드릴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체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이러한 장기기억을 토대로 지식을 확장해서 서로 연결시키는 방법까지 강의를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